두 번째, 세화여고 프리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4차식이 있고요. A는 1일 때 모든 실근의 곱은 마사입니까? 넣어봐야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A 값에 한번 나는 A를 넣어볼 거야 라고 한다면 얘 식은요, X 4제곱식에 더하기 빼기로 바뀌겠네요. 마이너스 2 X제곱이라는 식에 1 들어가니까 2 더하기 1 빼기 3이니까 빼기 6이니까 요리 나오겠죠. 그래도 검토 한번 꼭 해보셔야 합니다. 얘가 정말 모두 실근을 갖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시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여기선 누가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실근을 갖게 만드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근의 모든 곱은 마3이다. 네, 이 보기는 3인 보기입니다. 기억 맞고요. 딩동댕. 니은 가볼게요. 자, 실근이 모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건데, 야, 이 니은이 여러분 이거 되게 쉬운 문제 많이 풀어보고 뭐고 많이 풀어보고 연습 많이 해봤지 하면서 낚시를 건 거예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얘가 지금 어떤 실근 어떤 허근이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말이 없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인데 대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라고 한다면 맞는 보기가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해석을 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4차식에서 요거 풀이해 가실 때 잘 보시면 아셨겠지만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주어진 값의 얘 값을 갖다가 이 A에 빼기 3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2입니다 라고 바꿔놓고 보시면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 되고요. 실제 얘랑 얘 둘 다 붙인 다음에 더해보시면 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준식 얘의 경우가 x제곱이라는 값에 마이너스 2a 빼기 3이라는 식과요. x제곱이라는 값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마이너스 4 살려고 왔지만 이 둘에 대한 값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과 허근이 달리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실근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플러스도 가능한데 얘가 주의사항 포인트예요. 0도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얘가 허근을 갖고 싶어요 할 때는 마이너스의 짝꿍을 만드셔야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얘가 허근 갖고 싶어요 하면 얘가 음수면 되고요. 얘가 실근 되고 싶어 하면은 플러스와 포인트 누구? 0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위에 거랑 아래 거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얘를 1번, 얘를 2번 케이스다 라고 한다면 주어져 있는 1번 케이스에서는 얘가 양수값이니까 2a 빼기 3의 부호가 0 이상이면 좋겠고요. 얘가 음수값이니까 얘는 다음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요 a의 값이 2분의 3 이상이고 여기는 a의 값이 2 미만이라서 공통 범위가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 가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 두 개에 대한 부호가 반대로 가 있는 거니까 얘는 왼쪽 결과가 2분의 3보다 작다일 거고 오른쪽 결과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 거에서 공통범위 구해보시면 공통범위는 2 이상 a의 값은 2분의 3 미만입니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보기의 정답이 맞게 하려면 여기 등호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점. 그게 어떤 거이기 때문에 그냥 실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살짝 낚시를 섞어놨어요. 자, 디귿.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에 같게 냈다고 할 때 정수 A의 합이 얼마입니까? 네, 이것도 지금 문제를 잘 갖고 온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있는 이 보기 하나만 갖고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항 부등식에 대한 풀이 잘 기억하고 잘 들으시고 여러분 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싶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서로 다른 에 대한 정보 제가 니은 보기 포함 말씀드렸죠. 니은 보기상 서로 다른이 들어갔을 때에는 원래 있던 니은 보기인 이 범위가 맞아요. 그럼 여기 안에서 만족하는 정수는 마일 0, 1이니까 너 땡이야 하고 빠이빠이 보내시면 여러분 성적도 빠이빠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안 될 거 아니야. 자, 뭐가 남아있냐면
얘에서 진짜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진짜 많이 하는 실수. 요 두 개의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잖아요. 그때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혹시 동일할 수는 없을까? 라는 거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혹시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져라 할 때도 두 개가 같진 않은가? 검토를 꼭 해보셔야만 해요. 그러면 지금 저 식 따라서 제가 같아요라고 풀 때는 이 두 개의 값이 동일할 경우일 거고, 그럼 얘 A 값은 얼마가 될 때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 값이 5가 될 때 만족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5 넣고 꼭 검토해 보셔야 돼요. 실근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셔야 돼. 5 대입해 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7. 어머나, 끝났다. 끝났어. 이거 무슨 근인가죠? 실근 같잖아요. 그치? 실근 가지니까 5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 그러면 마일 0, 1과 5까지 추가시키면 총 정수의 합이 5입니다. 정답 맞게 되는 부분인 거죠. 정답은 기억 디귿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한테 시각적인 겁을 주고 있는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원래 문항은 조금 더 복잡하게 갖고 와서 세로줄, 가로줄을 모두 채워야 돼 라고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 같다는 말은 뭔지 알겠죠? 그 문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생각보다 꽤 간단합니다. 자, 가족권 보면요. 모든 가로줄은 적어도 하나씩은 칠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1행, 2행, 3행, 4행, 5행이라면 제가 해볼게요. 여기부터 1, 2, 3, 4, 5행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각 행은 무조건 하나씩은 들어가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세로줄은 이웃하지 않게 한다. 즉 4행과 5행을 같은 위치엔 칠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걸 만족하게끔 6칸을 칠해 보세요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문제 풀이에서의 일단 제 핵심적인 팁을 드리자면 요거는 케이스를 구분하실 때예요. 결국엔 조짜기 느낌이에요. 칸 칠할 때 행마다 어딘가는 2개를 칠할 곳이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다 1개씩만 칠하게끔 하는 조 구분시키는 문항과 같은데 세로줄이 이웃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맨 윗줄에 제가 2개를 칠했다 해볼게요. 그럼 얘는 영향을 줄 곳이 어디밖에 없어? 그 아랫줄밖에 없어요. 그쵸? 아랫줄에서 칠한 것만 피해 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제가 이 칠한 부분이 가운데쯤 줄이면요. 윗줄도 같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구분을 시킬 때 이렇게 풀 겁니다. 1행과 5행.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1행에 라고 쓸게요. 1행에 2칸 칠할 경우고요. 이거는 어떤 케이스와 같다? 5행과 같은 케이스다라고 놓고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얘와 같은 그림으로 풀도록 합시다. 얘와 같은 그림으로. 제가 1행 2칸 먼저 칠해볼게요. 5칸 중에 2칸 골라가면 되겠죠? 그 예시가 얘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행, 2행은요.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몇 칸? 3칸 중에서 1칸 칠하는 게 2행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친구겠죠? 그래서 요거는 2행에 대한 케이스예요. 자, 이제 3행 봅시다. 3행은요. 2행 칠한 것만 피해 가시면 돼요. 그럼 몇 개? 4개겠지?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위에 것만 피해 가시면 되기 때문에 각자 모두 4시1로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3행 거, 얘는 4행 거, 얘는 5행 거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결국 5행과 같은 케이스겠죠? 제가 위부터 세나 아래부터 세나 같은 걸 거 아니야, 경우수는. 그래서 5행과 같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곱하기 2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2행에 2칸을 칠했을 때 쓸 거고요. 요거는요, 놀랍게도 3행과 4행과 같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표현을 했죠? 가운데에 있는 건 위에 거, 아래 거 영향을 준다 했으니까 이런 케이스면 다 같은 케이스의 답으로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2행에 2칸 칠한 경우도 한번 맹글어 가볼게요. 여기 좀 지워볼까?
샥샥김치. 샥샥. 자, 여기서 이행의 두 칸을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칠했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행 것도 한번 골라봐야겠죠? 자, 이행 5개 중에 두 칸 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1행과 3행 칠할 거예요. 자, 1행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걸 피하니까 여기, 여기, 여기 세 칸 중에 하나 칠하면 하겠죠? 세 칸 중에 하나. 근데 이게 3행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얘도 세 칸 중에 하나. 그래서 제가 지금 칠한 요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얘는 1행이고요. 얘는 3행 거를 얘기한 거예요. 2행이나 예습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남은 칸 볼게요. 제가 만약에 3행을 여기 칠 때 해볼게요. 그럼 4행 어때요? 3행이 칠한 것만 피하면 돼. 그렇잖아. 그럼 몇 가지야? 4C이겠지. 다섯 번째도 뭐야? 여기만 피하면 돼. 뭐야? 4C이겠지. 그리고 이 모든 케이스가 3행과 4행도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전체 곱하기 3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케이스에서 1번에서 구한 답과 2번 구한 답을 더하신 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 거. 15번 가볼게요. 네, 15번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해서 요만큼 풀이면 끝나요. 자, X행렬이 A, B, C 나와 있고요. 여기 위에서부터 점을 찍네요. A, B, C, D라는 점으로 표시를 한대요. 그 다음에 원점과의 꼭지점을 놓고서 만든 삼각형 넓이를 SX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여기에서 4A 플러스 B라는 행렬의 넓이 값은 얼마입니까 했으니까 일단 얘를 구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4A 플러스 B를 구해 보시면 4배 시킬게요. 4에 12에 8에 마 4에다가 더하기 B값 요래 들어가서 연산시켜 주시면 같은 위치 여기 10 여기 6 이렇게 나오니까 점은 이렇게 행으로 구분했잖아요. 한 점은 0,10인 거고 한 점은 10,6이 되겠네. 자, 원점서부터 잡아가 보시면 원점 0,0에서 한 점이 저 위에 10만큼 가 있는 거예요. 0,10 그 다음에 한 점은 10,6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다음과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넓이값 구해보시면 여기 높이값이 6이고 요 값이 10인 거 이렇게 하니까 16이란다 6한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10입니다. 그래서 10과 1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S값 구해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고 16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6. 자, A와 X에 대한 행렬값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거듭제곱에 대한 식이 나와 있고 세제곱식이니까 이건 아마 직접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세제곱식은. 자, 지금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가운데 AX와 XA의 차이값으로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주고 싶은 말은 AX랑 XA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x제곱의 값이 4x 나오는 요 계산부터 잡아가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x에 대한 식의 행렬의 거듭제곱부터 구해 가볼게요. 그럼 0,2의 x0 요 값에다가 0,2의 x0 해서 가로 세로 곱 가져가시면 0,2, 0x 해서 2x 샤샤샤 0 허야야야 0 허야야야 2x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x에 대한 세제곱식을 가져가 봤더니 x제곱이 결국 누구였냐면 2x에 대해서 단위행렬이거든요. 그럼 얘가 2x라는 상수에 대한 x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결과값 계산하시면 0, 얘가 4x, 요게 2x의 제곱, 요게 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누구랑 같고 싶대요? 원래 있던 x의 4배와 같고 싶대요. 그러면 4배 시키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값에서 4배 시킨 식이니까 이렇게 잠시만 정리 잠깐만. 제가 지금 2x의 2라고 했고 세제곱 시켰을 때 이렇게 나오는 값이니까 이게 맞게 들어가는 게 맞죠? 4배 시킨 식이니까 그쵸? 그럼 얘가 요 값에서 4x 제곱에 이만큼이 빵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8 4x 제곱이란다. 집중해.
뭐해? 정신 차려! 이렇게. 그럼 지금 얘에 대해서 양쪽 값이 같게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값이다 보니까 뭐다? 여기서 x 값은 얼마다? 2입니다 라고 얹어갈 수가 있게 되겠네요. 제가 잠깐 계산 검토 한번 할게요. Sorry. 확인 한번 해보고 가죠. 지금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으겠어. 바로 여기. 자, 오케이, 맞네. 자, 다음 잘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값에서 여기서 요렇게 계산 나온 결과 x값은 2인 게 확인이 된 상태인 거고요. a식은요, 이 양수값 때문에 절대 얘가 a라고 찾는 친구가 어떤 e에 대한 k배일 수가 없게 돼요. 그쵸? 따랑. 그럼 이거면 뭐가 성립하시냐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역조건이 성립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좀 지울게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기에서 a 제곱 마이너스 6a의 값이 영행렬이라 할 때 우리 케해 정리에 의하시면 얘가 a 플러스 d의 a 값에 요래 ad 빼기 bc에 대해서 e가 항상 성립한다 라고 돼 있고 그때 얘 값을 마치 저기에서 a 플러스 d라고 하는 친구는 6이겠구나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역에 대한 풀이에요. 켈린트는 역에 대한 풀이. 그리고 여기는 요 값은 0이겠구나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얘가 하라고 하는 데에서 ax와 xa 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똑같이 한번 얘에 대해 풀이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a에 대한 행렬은 a, b, c, d였고요. x값 a가 2였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요 행렬이 누구냐면요. 이 친구가 2배에 대해서 0, 1, 1, 0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이 행렬에 대해서 대칭 행렬이라 제가 요 행렬이야 마치 3행렬이야 라고 보면서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누가면 이 뒤에 곱해져 있잖아요. 뒤에 물론 계산시키시면 되겠지만 이거 익히시면 나중에 푸실 때 더 유용하니까 잡아가 드릴게요. 여기에서 2를 앞에 뺄게. 빼놓고 0, 1, 1, 0 하잖아. 뒤쪽에 곱해져 있으면 행렬에 의해서 이 삼행렬은요, 이 친구의 열의 구분에서 좌우를 대칭시키게끔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열을 바꾼다. B, D의 A, C야. 다시 말하면 E, B, E, A, E, D, E, C야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X, A로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것도 이렇게 바꿔볼게요. 2에 0, 1, 1, 0이라는 식에 대해서 행렬에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얘가 또 재밌는 게 여기가 행렬이면 삼행렬이 행렬이라며. 미안해요. 제가 중요한 거 주입하는데 헷갈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행렬이기 때문에 행에 대한 구분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결과값이 얘 위치 바꿔서 2배 시킨 걸로 가니까 EC에 ED에 EA에 EB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개 행렬 값이 어떻다? 이 둘이 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둘이 동일하려면 뭐다? B의 값은 C랑 같으면 되고요. A의 값은 D랑 같으면 돼요. 근데 아까 A 뿔 D가 얼마라고 했어? 6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둘은 얼마? 3인 거야. 근데 AD 빼기 BC가 얼마라 했어? 같은 값이었으니까 3은 BC 값이고 둘이 같기 때문에 얘도 3이 돼야만 해요.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으로 A 뿔, B 뿔, C 뿔, D에 대해 X 값까지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얘가 쌈 그리고 2 이렇게 합하는 값으로 해가지고 정답 14입니다 라고 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모든 행렬일 때 성립하는 특징식은 아니기는 한데 요 AX랑 XA가 같게끔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특징 하나가 요거거든요. 요 식에서 이런 모양 중에 혹시나 이렇게 돼 있는 꼴이 나오는 거야.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 그러면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 그 옆에 오는 친구는요 어떤 특징이면 베스트냐? 얘가
CCCC 거나요? 아니면 얘도 CCDD 이런 꼴로 크로스거나 몽땅 다 같은 모양일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되는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X값이 사실 쌤은 아까 요거 2네 라고 확인한 순간 이미 그때부터 느낌은 왔어요. 아, AD는 같고 BC가 같은 모양일 가능성이 2억 5,000%겠구나라고 이런 느낌처럼.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느낌으로 풀어가 보시면 거기서 AD랑 BC의 값도 이런 규칙이 있구나라는 살펴보시면서 또 정리를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팁으로 이런 삼행열 계산시키는 팁과 요 AX, XA인 꼴 정리시키는 팁을 같이 안고 가시면 조금 더 연산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짜란! 다음 겁니다. 요 시험 문항이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모아놓은 형태고요. 시험에 나올 법한 우리 변별력을 가릴 법한 문제를 갖고 오다 보니까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낙담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푸는 풀이구나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다음 여러분 시험에 등장했을 때 센스껏 난이도 앞서가면서 풀어보자라는 거에 대한 경험치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7번 풀이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한 확립 판단인데요. 요거는 풀이 자체 솔루션상 X값을 나눠서 X가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로 푸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한번 근데 얘를 함수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 왼쪽 편에 대한 모양에서 먼저 앞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이 모양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모양까지에 대한 그래프로 생각해 보시면 얘는 원래 절대값 x가 이런 모양이죠. 절대값 x가. 근데 걔를 y축으로 1만큼 낮춘 친구예요. 그럼 1만큼 내려버리면 얘가 이렇게 생깁니다. 1 이렇게. 거기 앞에 어떤 A에 대한 실수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A 값에 대한 부호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호에 따른 그래프를 두 개로 구분시켜 놓고 지금부터 잡아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우리 A의 부호를 0 이상이라고 합시다. 자, 같이 나온 이유는요. A 값이 0일 때 얘 상수함수니까요. 0이잖아요. 0. 그때 얘 x제곱이기 때문에 일단 항상 성립하는 친구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 놓고 그냥 풀도록 할게요. 그럼 얘였을 때 함수를 한번 그려보시면 자, 지금 이 방향인 i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a 값이 양수면 조금 더 완만해지거나 급해지거나 이런 차이예요. a가 만약에 2a가 1보다 작으면 이런 모양이고 2a가 1보다 크면 그냥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 다예요. 여튼 얘는 마이너스 1을 지날 수밖에 없는 친구입니다. 그 상황에서 얘 값 볼게요. x제곱에 대한 여기 있는 꼭지점 값이 0,3a 제곱 더하기 3이다 보니까 이 함수도 공중에 무한 하고 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랬을 때 여기 있는 V자 모양보다 이 함수가 항상 위에 있고 싶다면 그거의 마지막 결정할 수 있는 친구는 다음과 같이 접했을 때에 대한 내용으로 풀면 좋겠죠. 그래서 접했을 때의 케이스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잡아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푸시면 편할 거예요. 오른쪽만 푸시면 얘가 x제곱 더하기 3a 제곱 더하기 a가 어디 이상이다. 그냥 x값을 양수로 바꿔놓고 푸시기에 적합해서 그렇습니다. 자, 접한다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만들어 갈 거고요. 일단 그건 마이너스 2a x값에 더하기 3a 제곱에 2a만큼 더해지니까 이렇게 나오는 값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짝수 공식 사용해서 판별식 들어가시면 a제곱에 마이너스 3a제곱에 마이너스 3a의 값이 접하거나 붕 떠 있으면 좋겠으니까 0 이하라고 쓸게요. 그러면 지금 잡혀있는 얘가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3a에 대해서 다음과 같아오기 때문에 a제곱 이렇게 푸 바꿀까? 이렇게 바꿔보시면 얘가 되어서 인수분해 결과
a 값이 0 이상이거나 or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하면 되는데 우리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0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얘도 만족하는 범위는 얘다 라고 하시면 돼요. 저렇게. 자, 두 번째 케이스 뭘로 볼 거냐? 이제 a 값이 음수일 때 한번 볼 거예요. 자, a 값 음수일 때 레프 그래프 어떻게 그리자면 일단 여기는 요 친구 절대값 x 마일의 음수면요 x축에 대한 대칭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수일 때는 1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시옷자 모양을 그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거기 따라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서 그려오면 여기가 1인 거예요. 지금 1. 그 상태의 2차 함수가 어떤 좋겠어? 어차피 2차 함수의 꼭지점은 정해져 있어. 얘는 누구야? 꼭지점 3a제곱 더하기 a란 말이야. 그럼 어찌하면 정말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죄송해요. 저 여기 1이라고 썼네요. 마이너스 2a예요. sorry about it. 자, 마이너스 2a겠죠? 원래는 꼭점이 2a였으니까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3a 제곱 더하기 a가 어떠면 되겠냐?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면 얘는 끝나버리는 거야. It's the end. 끝. 자, 그래서 3a 제곱에 더하기 3a가 0 이상이니까 얘는 a값 범위 구하시면 마일 이하거나 a가 0 이상인지 구하는 범위가 얘였으니까 공통 범위는 얘입니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7번 정답은 이 두 개를 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 간단하게 한번 그래프로 잡아봤어요. 다음 18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경우의 수 문항들이 약간 그림에서 겁을 줬어요. 근데 그 추가적으로 얘는 우리한테 약간 독해력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6개의 점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야만 한다고 했고요. 아예 비어있는 부분은 없게끔 만드는 점자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 3에 뭐가 써있냐면 다음과 같이 나조건에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점자 4개로 만든 문자. 그게 뭐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게 점자 하나, 둘, 셋, 4개로 만든 하나의 지금 문자라는 거예요. 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가 점자 4개를 이 점을 4개를 칠해서 만들어야지 예시가 4개 있구나가 아니라는 거야. 보시면 하나, 셋, 넷, 4개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4개를 한 세트로 해서 나는 지금부터 하나의 문자를 만들 거야 라고 하고 있는 문제인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한 칸에 대해서부터 풀이하시면 이 문제 생각보다 정말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항은 독해에 관련한 문제였다는 점. 자, 한 칸 볼게요. 한 칸. 한 칸에 대해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볼록 튀어나온 게 단 하나만큼은 꼭 있어야 돼. 이게 전부예요. 조건식이. 그러면 한 칸마다 결정할 요소가 있겠죠. 자, 이 칸을 칠할 때 여기에서 볼록 튀어나오게 할래? 평평하게 할래? 선택은 2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요. 2가지니까 6조금만큼 가요. 근데 누가 없어? 올 평평은 없어. 볼록이 하나만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올 평평 한 가지만큼은 제외시켜야 돼. 그리고 이 점자가 총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서희, 너씩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총 몇 제곱? 4제곱이어야지. 왜? 얘도 2의 6제곱 빼기 1, 얘도 2의 6제곱 빼기 1, 얘도 2의 6제곱 빼기 1, 얘도 2의 6제곱 빼기 1일 거니까 전체에 대한 동시성에 의해 곱하기 4제곱으로 가셔야만 하겠죠. 그럼 얘 결과가 얘가 64 빼기 1이다 보니까 63에 대해 4제곱과 같은 거고요. 얘는 3, 9밖에 없잖아요. 3, 9란다. 7, 9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의 8제곱 곱하기 7의 4제곱으로 끝나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문자식 답이 어머나 생각보다 진짜 간단한 문제였네. 진짜 독해 문제였네. A의 값은 0이고 B 값은 8이고요. C 값은 0이고 D 값은 4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끝나게 됩니다. 좀 허무하죠? 19번 가볼게요. 자, A랑 B와 같다. 행여 같으니까 같은 행, 같은 열, 위치가 같은 값인데 보니까 이쪽이 제일 겁나게 쉽겠네. 이 둘이 쌤쌤이니까 B의 값 금방 나왔죠?
입니다. 자, B값 2를 놓는 순간 일행 1열이 겁나기 쉬워져요. 여기서 네, A값 3입니다. 자, 이제 C를 검토하시면 되는 건데 얘랑 얘 먼저 비교해 볼게요. 그럼 마 3의 값이 C제곱에 마이너스, 자, B 대입하시면 4C예요. 그럼 얘는 C제곱 빼기 4C 더하기 3의 값이 0이다 보니까 인수분해 결과 C가 1이거나 3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아래 거에 대한 식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저 식에서 이 C의 값이 C제곱에 A 대입할게요. 빼기 9라고 한다면 C제곱 마이너스 2C 빼기 9의 값이 0. 3이죠? 제가 여기, 정신 차려! 웅아, 정신 차려. 3이죠? 3이에요. 그럼 얘가 만족할 수 있는 C의 값은 마일 또는 누구다? 3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C의 값은 3을 픽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C값 3이니까 나머지 여기 넣어서 계산시키시면 AND 19번 풀이 끝났고요. 20번 가보겠습니다. 자, 4제곱의 한 허근인데 사실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값이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게 주기는 했어요. 일단 제가 여기 0 조심해야 돼요. 세제곱께서 0입니다. 아차 싶으시면 안 돼요. 0이어야 돼요. 여기 마 12, 마 13, 마 12. 조리제법이 무려 2개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가 4예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대입해 보시면 맞나? 나 뭐 했어? 4, 4, 16이잖아. 16. 얘가 이렇게 되면서 사라져요. 근데 여기에 또 있어요. 마 3이 돼요. 1, 마 3, 1, 마 3, 1, 마 3. 오케이, 바이바이. 그래서 허근에 대한 식이 뭐야? 앞에도 등장했던 그 친구네. 오메가의 오메가. 미안해요.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의 1 더한 값이 0이 되게 만드는 식입니다. 이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보통 몇 개씩, 3개씩 규칙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3개씩 끊어서 대입해 보시면 편합니다. 일단 얘 결과값을 볼 텐데 1 플러스 오메가 넘어가 보시면 마 오메가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자, 얘 값도 한번 바꿔볼게요. 분모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게 넘어가면 마 오메가니까 마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제곱 해보시면 이 결과 마이너스 오메가 나와요. 얘는 우리 알고 있는 식이죠. 세제곱 시킨 식은 1 나올 결과니까 1 더하시면 요게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요 식에서 우리 근과계수로 만들어 보시면 오메가의 오메가 바의 합은 마 1이고요. 오메가의 곱은 1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 값 있잖아요. 오메가 바분의 1을 바꾸면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바뀌어요. 그럼 앞에 거 요렇게 두 개의 합 정리해 봤더니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값이 얼마란 뜻이야? 1이란 뜻이야. 그럼 제가 여기서 3개씩 끊어 봤을 때 요 두 개의 합은 1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셋씩 묶어서 더해 보시면 2분의 3이 나온다는 사실인 거죠. 근데 맨 마지막이 9, 9, 8까지니까 요거 어때요? 제가 3개씩 묶어서 쌍을 만들었을 때 총 332개의 쌍이 나오게 될 거고 추가적으로 두 묶음이 남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요 앞쪽은 얼마였어? 아까 제가 합한 게 여기 앞에는 얼마? 1이고요. 여기는 2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니까 3이란다. 3이라는 값이 요 3개 묶음이 얼마라고? 이 3개 묶음이 2분의 3. 얘가 몇 개 있어? 얘가 332개만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묶음치는 누구예요? 얘네겠죠? 이 두 묶음 합이 얼마였습니까? 1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신 정답이 20번 정답이다라고 풀이로 마무리 지을게요. 어차피 거듭고 계산식이니까 요거는 한번 제가 맡겨보아도 괜춘 하겠죠? 정리해보시고 두 문제 21번과 22번 한번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21번과 22번 문항이고요. 둘 다 경우에 맞습한 문제고 22번 같은 경우도 말만 좀 길 뿐이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한번 정리해보면서 두 문제
풀이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21번입니다. 자, 세제곱과 제곱과 x와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이 적혀 있는데 이 식에 대해서 결국 1보다 작은 한 근, 어떤 근, 쌤이 얘기했잖아요. 3차식에서 뭔가의 근의 개수를 얘기한다 하면 분명 인수분해 될 수 있게끔 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리비, 조리비 먼저 제법이 먼저 해결해 보신다면 얘가 요렇게 식이 쓰여 있었다고 할 때 우리 뭐 넣어볼까요? 여기 값에서 마일 넣어보시면요.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2k, 여기 값 2k, 그때 k 플러스 6이 되면서 마이너스 k 빼기 6, 바이바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식 자체가 인수분해 시켰을 때 x 플러스 1 하나와 x 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1보다 작은 한 근이 있다고 했는데 어머나 그 친구 이미 나왔어. x가 얼마래? 마일이야. 그럼 얘 등장한 거야. 그럼 남은 두 개의 실근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해볼게요.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얘는 몽땅 뭡니까? 1보다 큰 실근이고 싶대요. 지금부터 우리 이 친구를 fx라고 하고 있고 이제 이 fx에 관한 식으로만 푸신다면 근의 분리라고 하죠. 자, 우리 근의 분리는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먼저 판별식, 서로 다른 이니까 등모는 빼시고 0보다 크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주어진 이 모양에서 fx의 1, 2라고 하는 값보다 두 근이 큰 값이니까 f의 뭐가 1이 0보다 큽니다. 오셔야 되고요. 세 번째, 지금 있는 2차식에서 축의 방정식인 축방 k에 있죠. 요 k가 마찬가지로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보셔야만 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판별식입니다. 짝수공식 적용시켜 보시면 얘는 k제곱식에 마이너스 k에 빼기 6이고요. 인수분해 해보니까 아이고 x가 나오시면 안 되죠. x님 바이바이. 자, k 들고 올게요. k 빼기 3에 k 더하기 2라고 하는 값 자체가 0보다 크다고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k 값이 2보다 작거나 or k가 3보다 크다가 나와야만 하겠죠. 두 번째, 2번 조건 f의 1값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f1 대입해 보시면 1 마이너스 2k 더하기 k 플러스 6이고요. 7 빼기 k라는 값 자체가 0보다 큰 값이니까 k의 값은 7보다 작다가 나와야 돼요. 마지막 축방 정식은 이미 나와 있죠. k의 값이 1보다 크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공통인 범위를 구해 보시면 공통 범위는 3보다 k 값이 커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7보다 작아요 라고 땅땅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생각보다 쉽게 끝났죠? 괜찮죠?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 분리 나와서 잘 푸셔야만 해요. 22번입니다. 말이 길 뿐이에요.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가계부를 쓰기 시작합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좋아요. 자, 1월 외식비로 X1을 썼고요. 1월 의류비로 Y를 썼다고 뒤쪽에 나와 있어요. 이때 외식비와 의류비의 합이 30만 원만큼 나왔다고 합니다. 그거밖에 안 나왔어? 고기를 안 먹었나? 자, 2개월간 매달 외식을 20% 줄였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2개월 동안 매달이다 보니까 여기 20%만큼 줄인 거에 대한 외식 비용을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x라는 값에서 20% 줄였으면 남은 게 얼마입니까? 100분의 80만큼 남아있겠죠? 제가 그냥 그거 10분의 8로 적어볼게요. 문제는 요거 한 번 한 게 한 달 뒤 절약이에요. 근데 2개월이니까 한 번 또 한 번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제곱을 두셔야 돼요. 그럼 의류 또한 마찬가지로 y에 대한 데에서 30%씩 감소시키면 남는 건 10분의 7이니까 이렇게 두 번만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이거에 대해서 15만원 절감했다는 말은 30만원 중에서 15 절감이니까 지금 제가 썼던 요식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랑 전개시켰을까? 100분의 64에 대해 x값과 100분의 49에 대해서 y값 한 게 얼마다? 15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행렬로 그냥 표현해보고 싶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30의 키워드, 얘는 뭐였어? 요거 1월 달의 키워드였고, 얘는 2개월 뒤인 3월 달에 대한 키워드 값이야. 그러면 A가 만약에 정사각 행렬 2차에 대한 값이다 라고 해서 얘를 제가 A, B, C, D예요 라고 바꾼다고 한다면 이렇게 곱한 결과가 하나는 30인데 이 30은 뭐다? AX 더하기 BY일 거고요. 얘는 15인데 얘가 뭐다? CX 더하기 DY겠죠? 근데 우리가 원래 뭐였어? 원래 그냥 X 더하기 Y가 30이었으니까 여기서 A 값 1이고 그냥 B 값 1이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X 더하기 DY가 15라는 식이 여기 쓰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식에서 C의 값은 100분의 64고 D의 값은 100분의 49구나 라고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A의 어떤 성분, 2,1 성분 누구야? C잖아요. 그쵸? 이 C성분을 갖다가 K라고 하재요. 즉 얘인 겁니다. 이때 100 곱하기 K 값이니까 그 결과는 얼마다? 6K라고 쓸 뻔 64다라고 답을 땅땅 내리시면 되겠죠. 네, 오늘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한 문제 한 문제 모두 다 어마어마한 킬러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되게 많은 학교에서 낼 만한 준킬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낚시성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 겁먹게 만드는 독해를 요구하는 그런 문항들이 섞여있던 좋은 시험지였습니다. 푸시면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진짜 강남권에 있는 손에 꼽으란 여고 중에 이런 나이더라면 생각보다 할만하겠네 라는 느낌을 가져가시면서 여러분이 잘 풀고 잘 맞춘 문항은 여러분 걸로 간직하시고, 혹시 틀렸거나 아쉽게 실수한 부분들을 고치시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내신 시험에 가셨을 때 100점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진짜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우리 기말고사 더 힘내서 잘 맞도록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들어가세요. 멀리 안 가요.